선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발표를 맡은 안지희 변호사입니다. 제 옆에는 지금 함께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박은정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참여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죠? 네,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 우선 2021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옆에 계신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고, 장애 여성 공감의 유진아 활동가님,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의 임용현 활동가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윤혜림 연구원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 경향신문의 전현진 기자님,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이신 이상희 변호사님, 민변사무총장이신 조수진 변호사님, 민변회원이신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12월 초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심사 대상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판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였나요? 네,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건들이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고, 그런 다양한 사건들의 종류만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물론 신규성,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견해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확장성,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성으로서 이 인권의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점들을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판결 후보 추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민변인권보고대회에서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15개 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법센터 등에서 각 분야별로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차로 추천해 주신 판결이 디딤돌 판결 후보로는 45건, 걸림돌 판결 후보로는 27건이 추천되었습니다. 1차로 추천된 판결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23일에 선정회의를 개최하여서 장시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디딤돌 판결 10건과 걸림돌 판결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처음 참여하시면서 처음 참여하게 되셨는데 선정회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나요? 네, 이번에 선정위원으로 처음 참여를 했고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론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워낙 처음이었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선정하는 거 그냥 다수결 투표 이런 것을 통해서 금방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판결마다 그 의미 또 사회에 주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하고 또 그 안에서의 다양성,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의 판결에 대한 의미를 또 다르게 짚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치열한 선정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만큼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그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고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해서 끝나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판결 목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이렇게 총 20개가 선정되었는데 오늘 오전에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규성, 확장성, 민주주의와 인권성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각각 10개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올해의 최고 디딤돌 판결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게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을 발표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의 최고 디딤돌 판결은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성확장 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고요. 당시 기억이 나는데 디딤돌 판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선정위원들 간에 굉장히 많은 토론과 검토가 있었는데 다만 이 사건 하나에 대해서만은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이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견 없이 동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판결은 군인이 복무 중 성확정 수술을 받고 성별 정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역 처분을 할 수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요. 합리적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짚어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고 변희수 하사가 의학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여성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판결로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올해의 최고 걸림돌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걸림돌 판결로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인 애경에 대해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환경 사건의 특성인 장기 누적성, 광역성, 정보의 편중성, 이익과 손해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안인데요. 법원이 동물 실험 결과에 지나치게 증거 가치를 부여하고 또 과학적 해석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증언이 단정적일 수 없다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인과관계 추정을 부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사전 배려, 사전 예방 원칙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경감시켜주는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올해의 디딤돌 판결, 이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9개가 남았는데요. 순위 없이 차례대로 박 교수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판결 난민의 가족 결합권 범위를 확대한 법원 판결, 소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난민법 제37조 제1항이 미성년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의 입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및 인도주의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자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받으신 최초의 판결로서 이 판결로 인해서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인 피해자들께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판단한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에 있어서 고용승계 기대권이라고 하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성 질병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 제한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디딤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입법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판단에 변화를 주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육 상태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및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과 양육 적합성에 관한 판결이 디딤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일방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판결로서 다문화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단체 조직죄 유죄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상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서 범죄 집단 활동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함으로써 온라인 성착취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위 레깅스 판결이라는 게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성폭력 처벌법 보호법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성폭력 처벌법 보호법익에 포함되고 이때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분노, 모욕감, 다양한 피해 감정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레깅스 차림 촬영이 유죄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합리적 피해자 관점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킨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의 보복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그 판결을 확정시킨 대법원 판결이 디딤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복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형사사법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판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행위가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의 걸림돌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최악의 걸림돌 판결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9가지 판결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 결정이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 심판을 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걸림돌 판결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 기대가 되었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좀 실망을 줬던 사건이고요. 이 결정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며 챗봇을 관리하는 회사에서도 당사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아 각하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그리고 차별의 어떤 그 주제, 차별이라는 주제를 외면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 결정이긴 하지만 걸림돌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책임자들에 대해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구조 지시를 내리는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너무나 협소하게 인정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줬고 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판결이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법리에 반해 이루어진 판결로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한다라는 기존 법리를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차례대로 하면 제가 그 선정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옆에 노동법 전문가이신 박 교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박 교수님께 이 판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걸림돌 판결을 선정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제가 선택을 했던 판결 중에 하나였고 아주 큰 아쉬움이 남는 판결입니다.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전환해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4명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례 법리를 고수하여 상당 인과관계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에게 존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업무상 질병에서의 의학적 인과관계의 규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개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신대 부당 징계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걸림돌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징계 처분을 하였고요. 심지어 법원의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그 징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도 일삼았는데 이 판결에서 이러한 성소수자 차별적 혐오적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걸림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 및 안전에 대한 평가상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 처분의 취소를 고하였지만 이를 기각한 판결이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질 안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닌 원고들에게 전가시킨 판결로서 원자력 발전소 사업 부지의 지질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비한 통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한 출국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걸림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한국어 실력을 너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이나 국제인권법에 바탕을 둔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을 번복한 항소심 판결이 마지막 걸림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배제하고 허가 조건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고 해서 정당한 허가 취소를 적법하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리병원의 추진을 사실상 허가한 판결로서 부당하다는 점에서 걸림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론을 거쳐서 디딤돌 판결 10개와 걸림돌 판결 10개, 그리고 그중에서 각각 최고의 디딤돌 판결, 최고의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10대 판결에 선정되지 않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10대 판결들 중에 조금 아쉬운 판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딤돌 판결 후보로는 삼성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이 있었고요. 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 조치, 이른바 르노삼성 책임자 유죄 판결이 디딤돌 판결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걸림돌 판결 후보도 있었는데 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걸림돌 판결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있었고요. 이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 혀절단 정당방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 등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도에 그 디딤돌 판결 10가지, 걸림돌 판결 10가지 선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셨고 이렇게 발표까지 맡아주셨는데요. 이번 그 선정 절차에 참여하신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늘 지금까지는 디딤돌 걸림돌 판결 연말에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 그 결과의 수신자로서만 존재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 판결을 선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발신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고 변희수 하사 사건 판결을 만장일치로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앞에 고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판결을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어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고인이 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판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 또는 성별 불일치의 인식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은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디딤돌 판결 만장일치로 선정이 되었던 변희수 하사 판결은
변희수 하사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사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판결들을 좀 더 자주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처음에 그 회장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셨을 때도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저희 디딤돌 판결 선정을 할 때도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맞닿아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그 강제전역 취소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박은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선정 절차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선정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